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쁨을 잠시 뒤로 밀어 놓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필기시험 끝나고 이제 실기시험까지 봐야 우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까지는 이 기쁨을 잠깐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바로 우리 실기 공부를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실기. 자, 실기를요 하실 때는 반드시 이거는 이론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이론 이야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실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공을 하셨다 그래도 이론을 안 보고 기출 문제를 바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기라는 내용이 필기보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깊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을 꼭 보고 기출 문제를 들어가 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론을 얼마나 봐야 되냐? 여러분 최소 이론을요 2주 혹은 짧으면 2주 그리고 길게는 3주 안에 끝내셔야 돼요. 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2주나 3주 이내로 반드시 끝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죠? 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빡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출문제에 들어가는데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실기할 때 반드시 이론을 들어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기사 시험이라는 게 문제은행식 아니냐?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바탕이 안 되면 그 어려운 회차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엄청난 난이도의 회차가 아니라 그냥 낭낭하게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는 회차에서도 이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바꿔 말해서 기출 문제만 푸신 분들은 그런 회차에서도 힘을 발휘하기가 힘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통 기출 문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60%면 잘 나온 거예요. 60%.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 20개년을 풀었다고 했을 때 이 60%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60%를 다 맞춰야 60점인데 나머지 40%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예, 나머지 40%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기출 문제가 다시 시험이 쉽게 나온다고 하면 최소 우리가 말하기를 그래도 기출 문제 비중이 60%에서 70%는 나와줬다. 이거를 좀 쉽다라고 평가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딱 60에 걸치거나 아니면 50%이 정도가 기출 비중이고 그럼 나머지는 이 나머지가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거나 신출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난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론을 2, 3주만 빡세게 잡고 나머지 기간을 기출 문제에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이론을 2, 3주 안에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들어갈 거잖아요. 기출문제를 반드시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별표를 안 칠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권장 드리는 개념은 저는 원래 32개년을 권장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뭐 개정도 됐고 예전 문제는 너무 겹치는 문제들도 많고 하니까 20개년에서 20개년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최소 저는 20개년은 봐야 된다고 해요. 사실 32개년이면 더 좋은데 32개년의 문제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32개년은 개정 KC 개정에 따라서 많이 삭제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 20개년을 여러분이 꼭 반복해서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개년. 그러니까 20개년이 양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01년부터 2021년 이렇게까지 가는 건가요? 네, 어쨌든 20개년 정도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고 가시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단순 회독만 할 것이냐? 자, 나 예를 들어 이제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 야, 나 이번에 기출문제집 한 3회독 했다. 근데 그 3회독이라는 게 문제만 풀었다고 3회독이라고 하기엔 살짝 민망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 푸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냥 풀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공부를 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것도 공부가 맞는데 아는 것을 진짜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거나 헷갈렸던 내용들을
알아가는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회독 때는 그냥 쭉 가세요. 그냥 쭉 가요. 그냥 흐름 따라서 가세요. 야, 모르는 문제 답지 보고 모르는 문제 강의 보면서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회독이 이제 중요합니다. 2회독. 자, 2회독 때는 최소 2회독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 2회독. 2회독 때는요. 이때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1회독 하면서 몰랐거나 헷갈렸던 것들 있죠. 그런 거 분명히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1회독 때 체크 돼 있는 것을 2회독에 와서 다시 아는 것부터 쭉 01년도부터 21년도 뭐 그 정도까지 쭉 풀어나가면서 1회독 때 이렇게 체크되었던 것을 반드시 해설지를 안 보고 여러분이 풀이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분명히 막히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모르는 거는 또 모르고요, 아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 거는 한 1주나 2주 지나도 풀려요. 근데 모르는 거는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자, 모르는 내용을 내가 해설지 보고 강의 보고 풀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내 지식이 됐다라고 하기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몰랐던 개념은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이게 날아가요. 이게 날아다녀요. 예. 이거 날아가면 내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 작업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녀석들을 진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럼 방법은 간단하죠. 그냥 해설을 완벽하게 가리고, 여러분 해설 한 글자라도 보시면 안 됩니다. 해설 한 글자라도 보는 순간 그거는 커닝이에요. 예. 왜냐면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절대 그렇게 한 글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반드시 지워보고, 지우는 게 아니라 가려보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결을 했다. 그럼 그거 여러분 거 된 거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2회독 때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를 또 못 풀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왜냐면 오답은 계속 오답이에요. 계속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자, 첫 번째는 문제를 정독해요. 문제 정독. 두 번째는 이제 몰랐으니까 해설을 봐요. 그리고 최대한 해설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해설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강을 한번 봐주세요. 예, 인강. 뭐 여러분 이용하시는 플랫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인강까지 꼭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 끝내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서 끝내면 뭔가 아쉬워요. 왜냐면 내가 푼 방법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스킬적인 면에서 어떤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까지 해보시고 인강까지 확인 마무리 작업.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꺼진 불도 보다 다시 본다. 꺼진 불도 다시 본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까지 이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회독 때 이제 오답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럼 이제 시간이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3회독까지 가시는데 3회독까지 오시는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3회독 하면 진짜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1회독 하시고 이제 조금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2회독까지 오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회독까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회독까지는 하시고 3회독은 진짜 레전드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3회독까지 하실 분들은 쭉 하셔도 되고 쭉쭉쭉 N회독까지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오답을 체크해 가면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모르는 문제들은 이렇게 체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번, 2번, 3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모르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오답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답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이 실기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필기보다 실기가 이게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필기는요 몇 문제입니까? 필기는 100문제예요. 필기는 100문제예요. 근데 실기는 어떻습니까? 실기는 평균적으로 16문제에서 18문제 정도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얘가 필기고 얘가 실기인데 필기는 오답이 하나만 나와도 그냥 5점 깎이는 거잖아요. 아니 100문제 중에 그냥 하나 틀리는 거잖아요. 근데 실기는 이거 16개에서 18개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 틀려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16개에서 18개인데 하나에 그럼 배점이 최소 5점, 뭐 4점 이렇게 된다고요. 많은 거는 뭐 10점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 오답을 하나 만난다.
다시 실기에서 모르는 문제를 하나 만난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을 회독을 하면서 오답을 줄여나가야 이 16문제에서 18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맞추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해볼게요. 실기시험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요약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실기시험 공부하면서 합격을 할 것 같다, 불합격할 것 같다, 이거를 판가름하는 거는요. 그냥 예를 들어 실기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이 기출문제집을 20개년 중에 거의 내가 해설지와 답지를 안 보고 90% 95%로 가야 돼요. 이거는 95% 이상 풀 줄 안다. 그러면 거의 합격도 95%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20개년짜리를 95% 해설 안 보고 풀기가 생각보단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내가 기출문제 20개년 중에 95% 이상은 해설을 안 봐도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오답들을 다 잡아놔야 된다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은 실기시험이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95% 이상의 확률로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거 개인적, 주관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20개년 중에 기출문제집 20개년 중에 95% 이상을 진짜 내가 눈 감고도 풀 줄 안다. 이러신 분들은 시험 합격도 95%가 될 확률이 커요. 근데 여기서 진짜 답을 다 가린 상태에서 문제 읽기도 전에 답 한 글자 보이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안 돼요. 그냥 애초에 답을 다 가린 상태에서 문제를 보세요. 그 다음에 풀리는 거 95% 이상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필기시험 끝났는데 제가 너무 바로 여러분 실기 공부 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너무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항상 그래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실기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해요. 20개년이고 이론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출의 유혹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론은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론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실기가 이런 거구나 하는 흐름은 잡아야 돼요. 그 흐름을 잡은 다음에 우리가 그 흐름 따라서 기출문제 쭉쭉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합격하신 여러분 축하드리면서 저는 영상 이만 마무리하고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실기 자료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꼭 여러분께 도움드릴 만한 자료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응원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실기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